안녕하세요. 논어 공야장 제5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6장입니다. 자왈 이의호라 오 미견 등견기과이 내 자송자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의호라라는 말은 논어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저것도 우리말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의호라는 것이 체념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 소망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하자면 이라는 게 그만두다라는 뜻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의호라라고 이제 토를 달아서 의호라고 이제 이의호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게 그만두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쉽게 포기가 안 돼서 아쉬움이 남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만둬야지 혹은 그만두자꾸나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그랬냐 그러면 내가 오미견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미견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보고 싶고 봐야 하는데 아직 못 봤다. 근데 아직 못 봤으니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내가 아직 못 본 거겠지 라고 하는 말이 오미견입니다. 오미견.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견기과이 내자송하는 이것을 능히 하는 자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견기과이 내자송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체념을 해야 되나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이런 그 아쉬움이 표현된 말이죠. 자 이제 저 괄호 안의 이야기 견기과이 내자송 저게 이제 뭐냐 그러면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면에서 스스로 송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허물을 보고 견기과 그 허물을 보고 내면에서 스스로 송사하는 것 그런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물이라는 말이 논어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허물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공자가 논어 어디에서도 우리는 허물을 짓지 않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자는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주목하는 것은 허물을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저질렀는데 그게 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알았으면 같은 허물을 두 번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공자가 허물과 관련해서 한 말들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견기과 이랬습니다. 그 허물을 본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허물을 본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허물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왜 허물을 본다고 했을까? 그 허물이란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의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하는 그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것입니다.
그걸 내가 허물이라고 발견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다른 행동들하고 같은 걸로 그냥 취급당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허물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한 행위들 중에. 근데 그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어떤 행위를 내가 허물이라고 발견을 해야 돼요. 봐야 된다고요, 그걸. 그래서 견자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 허물을 보라, 이렇게. 근데 그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이게 잘못된 행위, 허물이다라고 발견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신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성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위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몰랐을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한 다음에 그 행위가 어떤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어땠을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문제점을 그 불편함을 그 사람에게 내가 주었을까? 하고 반성을 해야 행위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그 행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발견이 되지. 그냥 저지르고 말아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허물이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 행위를 다시 되짚어서 성찰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 불편을 줬다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하는 자기 관심, 자기 애정 이것이 있어야 자기 행위가 그 사람한테 어땠을지 말았을지를 반성을 하는 거지. 그냥 저지르고 말아버리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 허물이라는 게 절대로 발견될 수가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관심에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찰해보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저지른 어떤 행위가 특정한 그 행위들 중에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물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견기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내자송이라고 할 때 이것도 내면에서 스스로 송사한다.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는 글자인데요. 우선 송사라는 건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 그러면 이제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범죄 사실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저질러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법정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재판이죠. 판결입니다. 저 송사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판결을 할 때 어떤 과정을 밟느냐 그러면 일단 그 범죄 행위 전반에 대해서 팩트를 사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싹 이렇게 전모를 밝혀야죠.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잘못을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규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같은 범죄 행위라도 예컨대 살인을 했다 그럴지라도 살인이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동기를 이제 또 다시 살펴야죠. 그것이 이제 정상 참작이죠. 정상을 참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냐. 이 행위는 아주 나쁜 행위인데 나쁜 행위라고 해서 똑같이 다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이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행위를 저질렀는가 하는 그 동기를 이제 규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은 뭘 해야 되냐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량을 가해야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또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범죄를 이렇게 얼마만큼의 벌로 다스렸을 때 그 사람들도 그런 범죄를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적정한 형량을 구형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송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허물을 발견했으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이 허물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심판하는 판결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외부에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막 판결을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놈이다. 너는 막 이러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판결 말고 외부에서 비난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에서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내 자송입니다. 내 자송. 그러니까 외부의 판결에 외부의 송사에 내가 관심을 두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나는 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이 허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모르거나 해가지고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건가? 그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은 건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면 남들이 모르면 괜찮다 싶으면 나는 남들이 모르게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알아서 비난하고 뭐 판결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허물을 발견했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나는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송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면의 송사입니다. 내면 송사. 내면 송사는 아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허물을 범하게 된 원인, 과정, 결과 등을 규명하고 같은 허물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떤 징계가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밟았을 때 다시 똑같은 허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봤다. 이걸 잘하는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그러나 못 봤기 때문에 체념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체념하고 싶지는 않고 해서 이제 이의호라라고 하는 말을 먼저 감탄사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7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은 자왈 십실지읍의 필유 충신이 여 모자언 이언이와 불여모지 호항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십실지읍 그러면 10가구 사는 정도의 작은 읍입니다. 고을입니다. 십실지읍에 필유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필유 충신 여 모자 언 충과 신이 이 충과 신이라는 게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주 충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주 충신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 항상 저걸 중심에 놓는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이 충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충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충자를 진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진기, 자기를 다하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다하는 걸 충의 의미라고 해석을 이제 주자가 했는데 진기라고 할 때 저 진자는 다할 진자는 어떤 것의 최고치가 예컨대 100이다. 그러면 100이면 100만큼 하는 것이 진입니다. 최고치가 100인데 내가 99.5를 했다. 그래서 0.5를 못했다. 그러면 99.5를 했다는 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한 것이긴 하지만 0.5를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미진이라고 합니다. 아직 다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미진.
뭔가가 미진하다 할 때 그 미진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기라는 것은 자기를 다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일에 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이 진기입니다. 거기에 0.5%라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진기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충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임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저게 나라에 충성을 한다 할 때도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최대치가 뭐겠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일을 되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외적이 침입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충이 아니고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걸 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진기를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충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신이라는 건 이실입니다. 이실이라고 이제 역시 주자가 해석을 했는데 실로 가지고 실로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자는 열매실입니다. 열매실. 그리고 속이 꽉 찼다는 찰실입니다. 이 실자의 반대 글자는 허자입니다. 텅텅 빈 겁니다. 요 실이 없으면 유명무실 하면 그것은 허입니다. 허. 이름만 있고 실이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내용이라는 의미의 실도 됩니다. 요런 실자인데 그러니까 실로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 거고 그래서 진실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실자를 참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진실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하는 겁니다. 참을 가지고 참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이 충과 신을 위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 충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0가구 사는 자그마한 읍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충과 신이 나만큼 하는 자가 그러니까 나 정도의 나만큼의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있을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충신의 방식으로 임할 때에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가구 사는 마을에도 나만큼 그 정도 할 사람은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겸손해 하는 표현이신 거죠. 그런데 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여 모지 호학야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 공자가 결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호학이라는 거예요. 배움을 좋아하는 문제. 저것만큼은 남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움을 좋아하는 것만큼은 못할 것이다.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 불여모 여모 불여모니까 요건 나만큼이라면 요건 나만큼 안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공자의 우리가 이제 논어를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자가 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고 부르는 그 사상을 춘추 시대에 제창을 하실 때 문제의식은 예의 붕괴였습니다. 예가 붕괴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그 예의 문화를 다시 진흥해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공자의 문제의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자가 중요하게 제시한 철학적 개념이 인이었습니다. 인. 그래서 이제 그 예하고 인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유학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논어를 읽어보면서 그런 이제 철학사적인 의미 이외에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움을 좋아한다.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고 그 배움을 좋아한다의 이제 내용에 그 배움의 내용에 예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인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배움이고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주어지는 어떤 조건들이고 상황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배움에 대한 열정, 배움을 좋아하는 이런 자세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뭐 그건 부, 귀, 빈, 천이라는 그 삶의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이제 자세로서 공자가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논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27장에서 충신이 나만큼 한 사람은 10가구 사는 마을에도 있지만 나만큼 배움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호학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공자의 그 자세를,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으로 공야장 제5 5번째 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